자, 6월 모의고사. 오늘 토크의 주제죠. 6월 모의고사. 예. 일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 모의고사. 일단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 6월 모의고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최합니다. 출제하고 주관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자, 뭐 어느 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대로 된 전국 단위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 무슨 얘기냐? 지난 3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 3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 뭐 설왕설래 설들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교육청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3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우리 경기도 지역의 친구들은 이 시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년들이 전국이 일제 시험을 보는 건 이 6월 모의고사가 첫 모의고사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중간고사를 본으로 인해서 중간고사의 성적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차지하는 내 점수대의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면 물론 그거는 이제 내신을 측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전국 단위에서의 내 실력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특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중등 과정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고등 과정에 있어서의 내 실력은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실질적인 고등학교 학생들, 수능 위주의 시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1과 고2는 거기에 의의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내가 몇 등급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시험에서 내가 국어가 약한지, 영어가 약한지, 수학이 약한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내 학력 지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 내가 어휘가 약한지, 문법이 약한지, 독해가 떨어지는지, 논리력, 추리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학은 당연히 뭡니까? 단원별로, 그죠? 문제 영역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전 과목이 그렇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내 점수를 통해서 내가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재수생은 빠진 상태죠. 네. 하지만 전국의 내 또래 아이들과의 실력 비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도 이 시험은 되게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뭡니까? 지금 다들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네. 온갖 비교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봤나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막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야 해방됐다 와 신난다 시험 끝났다 이렇게 뭡니까 신나게 놀던 우리들이 학교에서 매번 뭐가 있습니까? 행사가 있는 거예요. 수업 진도도 안 나갑니다. 마음껏 그죠? 가지껏 뭡니까? 풀어질 대로 풀어집니다. 신났어.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들 특히 고2들도 엄청 신났습니다. 지금 혼자 바쁜 척은 다 해. 학교 일에 얼만큼 내가 매달린 적도 없었던 애가 엄청나게 매달린 것 같이 행동합니다.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재학생 학생들. 맞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을 딱 봅니다. 그러면 애들끼리 뭐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신 안 들어가잖아. 내신 안 들어가는데 뭐 열심히 해. 대충 불금 알지 뭐. 이제 고등학교 와서 짬밥도 좀 먹었겠다. 애들이 어떡합니까? 대충 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공부하는 아이들, 즉, 대학 갈 아이들은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못 볼까는 불안감 때문에 핑계대고 어떻습니까? 대충 찍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1번으로 똑같은 번호를 쫙 찍고서 뭡니까? 잠을 자죠. 예,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시험을 보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떨까? 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요,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쵸? 게시판에 붙여주기도 하시죠, 선생님이. 자, 그럼 애들 꼭 그래요. 우리 반은 없는데요? 못 들었는데,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물어볼 때 없으면 꼭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어디다 물어봐요? 그쵸?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다음한테 물어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6월 모평에 딱 안내가 됩니다. 이미 정보가 다 등록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자, 시험 보는 날짜 나와 있고요. 범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 범위. 저도 거기서 뽑아왔어요. 시험 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뭔지도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의고사 형태, 수능 모의고사 형태지만 정식 명칭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 전국 연합 학력 평가예요. 아이들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출제 범위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들은 어떻습니까? 예, 수학 같은 경우 국어는 국어 완에서 출제하고요. 수학은 이 단원의 방정식과 부등식, 수학 완에 이 단원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고려 귀족사의 형성과 변천. 그러면서 중학교 역사 교육 과정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 학력평가다 보니까 시험 범위 위주로 공부를 쭉 정리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봤던 범위랑도 굉장히 중복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하면 어때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효과적인 대비법은 뭐냐? 그 시험 범위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주는 거죠. 중간고사에 봤던 범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읽어주면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복하면 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작년도에 봤던 6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 시도 교육청 사이트에 가면 다 있어요. 못 찾겠으면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학력평가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예? 알겠어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학력평가 자료라고 딱 나와요. 거기 게시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작년 거, 저작년 거, 저저작년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있고요. 해설도 있고요. 또 뭡니까? 등급 컷도 다 나와 있어요. 예, 분석 자료까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보면서 문제도 풀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봤더니 풀어봤더니 내가 요 단원이 좀 약해. 그럼 그 단원 다시 개념이 익히고 문제집 찾아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해. 바쁘다 이거야. 예?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들? 정말 바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2학년들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대략적으로 보면 2학년들은요, 좀 범위가 1학년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그죠? 자, 국어는 뭐 합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들어가고요. 수학은 가형은 미적, 수투는 전범위 들어가고요. 미적분 완에 두 번째 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수학2는요, 그죠? 전범위가 들어가지요. 수학2가. 미적분학, 나형이죠, 나형은. 자, 역시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 범위는 똑같네요. 가형이나 나형이나. 그죠? 네, 똑같네요. 네. 그 다음에 한국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고려 귀족사의 형성과 변천 똑같고요. 뭐 생활과 윤리, 과학기술, 환경, 정보, 윤리, 요대 뭐 3단원까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있습니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알겠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안 해요. 문제는. 예, 안 들여다봅니다. 시험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 안 한다는 거. 예. 한 번은 좀 읽고 가면요. 좀 낫습니다.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어때? 점수가 잘 나오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나 할 수 있어. 된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기가 싫은가 봐요. 안 한다는 거죠. 예.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자기의 학력 지수 자체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뭡니까? 대학 입시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은 그대로 내리 찍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요 수시로 갈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수시 원서 쓸 때 뭡니까? 제일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수능 점수입니다. 그 수능 점수로 정시를 갔을 때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를 쓰는 전략이지 수능 점수보다 낮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3과 재수생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3과 재수생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어디서 주관합니까? 그렇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시험을 주관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뭐 하는 곳이죠? 예, 수능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수능을 거기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봤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4월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렇죠. 진퉁이 아니었어요. 다 짤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출제 기관에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올해 수능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6월 모평을 통해서. 그래서 모평이라고 하죠. 그죠?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수능 기간에서 출제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수능이에요, 아니에요? 역시 수능은 아닙니다. 그럼 이 모의평가는 왜 봅니까?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 담임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학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야, 고3들, 니네는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야, 니네는 진짜 공부 안 하는데 니네 밑에 학년들 있지, 고2 애들, 걔들 공부 진짜 잘한다. 어? 야, 걔들 가르쳐, 니가 가르치니까 미치겠어, 정말. 니네 진짜 고3 맞니?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핀잔 주는 농담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각 학교에도 학년마다 학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전국 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마다 뭐가 달라요? 실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쉽다고 낸 걸 올해 냈더니 애들이 어렵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어렵게 냈던 걸 올해 냈더니 애들이 점수를 갑자기 잘 봐버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의평가를 봐가지고 그 세대의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실력을 파악을 미리 하겠다는 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는 기점을 뭘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작년도 봤던 수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러니까 그 아이들도 시험을 보잖아요. 재수생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해서 시험을 던져보는 거죠. 봐서 어떻습니까? 예, 이렇더라 저렇더라. 전체 평균이 어떻고 표준 전자가 어떻고 하면서 뭡니까? 계산을 때린 다음에 9월달에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출제를 거기에 맞춰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능 때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수험생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뭐 하는 시험입니까? 그건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보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 한 번 한 번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서 내는 거 아닙니까? 출제를. 그렇죠? 진짜가 출제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EBS를 이렇게 반영하고 수능을 이런 식으로 올해 내는 경향이 있구나. 난이도가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6월 모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6월 모평은 또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좀 있으면 기말입니다. 6월 모평 끝나고 기말 준비하면서 그 무렵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 수시 지원 전략, 구체적 준비 전략을 세워야 될 타이밍이 바로 그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원서를 쓴단 말이야. 내가 어느 대학을 쓸까 수시를? 내신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비교과 팩트 많으니까 에라이 나는 연고대 쓸래, 서울대 쓸래 이렇게 꼴값을 떨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애는 뭡니까? 학교가요 지방이야.
그리고 실력대가 엄청 떨어진 학교야. 그치? 그런데 전교 1등이 뭐합니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런 아이는 학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어디 뽑힐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쓴 게 너무 높아서 못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그 객관적인 기준이 난 이 선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는 그 기준이 바로 6월 모평이 되는 거예요. 수시 지원 전략의 기준점이 바로 뭡니까? 6월 모평의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모평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는 거죠. 잘 봐라, 잘 봐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6월 모평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6월 모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수생도 다 같이 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재수생이 매년 한 15만 명 내외가 되는데요. 다 보는 시험이에요. 재학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수생도 돈 내고 봅니다. 학원들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봅니다. 예, 수능처럼 똑같이 봐요. 8시 40분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10시까지 국어 시험 보고 20분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수학 보고 그죠? 밥 먹고 나서 영어 시험 봅니다. 1시 10분부터 1시간 있다가 2시 20분까지 보고요. 그죠? 2시 50분부터 4시 32분까지 국사 시험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2외국어 5시부터 5시 40분까지 제2외국어 보고요. 이렇게 수능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심지어 재수생들은 돈까지 냅니다. 1인당 12,000원씩 돈까지 내서 응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냅니다. 물론 재학생은 나라에서 돈 다 공짜로 봐줍니다. 예. 근데 그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 시험 전형료에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수능 전형료가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8시 40분부터 시험 봐요. 보통 경기도나 이런 몇몇 시도에서 9시까지 등교인 데가 있어. 이것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 늦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고3 애들. 8시 40분부터예요. 근데 또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요. 고3들이 8시 40분에 모평을 보기 때문에 고2들도 이날 보는 모의고사는 8시 40분에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9시에 나타나요. 어슬렁 8시 50분에 나타나. 그러면 1교시 날아가는 거야, 이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8시 40분에 시험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꼭 중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적은 언제 나옵니까? 6월 23일 날 나와요, 올해. 6월 23일 날 성적이 통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 대학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이 뭡니까? 시험 본 점수를 가채점 하죠, 스스로가. 그죠? 시험지 보고서. 시험지는 줍니다. 근데 수능 때는 지를 안 줘요. 다 걷어갑니다. 모의평가는 시험지도 주고요. 정답도 나눠줘요. 해설은 없어요. 우리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는 해설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 문제는 해설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정답만 나와요. 정답만. 예. 그럼 해설은 어디서 나오느냐? 각 그쵸, 입시 기관들에서 선생님들을 터서 해설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쯤 배부가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EBS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하고 똑같아요? 수능하고 똑같이 EBS가 반영이 됩니다. EBS가. 자, 그러면, 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거의 다 뭡니까? 전범위라고 보시면 맞는데요. 전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범위도 다 물론 EBS라든지 이런데 공지를 네이버나 뭐 다음에 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EBS를 보게 되면, 올해 국어는요, 딱 3권입니다, 책이. 수능 특강 시리즈 3권이에요, 국어는요. 수능 특강 합법, 작문, 문법, 수능 특강 독서, 수능 특강 문학, 이렇게 3권입니다, 시험이. 그 다음에 수학은, 가형은 어떻습니까? 수능 특강 미적분 2,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 기하 벡터, 이렇게 해서 가형은 책이 3개예요. 그러면, 나형은 뭡니까? 수능 특강 수투와 미적분 1,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2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영어는요, 역시 수능 특강 시리즈 3권이에요. 뭡니까? 수능 특강 영어,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해서 3권입니다. 예. 다 시리즈는 수능 특강이에요. 한국사는 수능 특강 한국사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는요. 수능 특강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한 권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과목들을 찾아서 수능 특강을 다 풀어보고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녹아있는 개념들, 설명한 선생님들의 강의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게 범위예요. EBS 강의와 플러스 EBS 교재 이게 두 개 다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뭡니까? EBS 교재를 다 풀 수는 있으나 EBS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문제만 풀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EBS 수능 특강 교재들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왜? 여러 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모평이나 이런 것들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이 좀 쉽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는 개념과 예를 들어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건 지문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수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요. 비슷한 유형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EBS 연계 교재에서 시험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재수생 학생들 중에서 재수학원에 이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12,000원씩 내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있을 때 재학생 때 어떻습니까? 무료로 보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볼 수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학원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학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재수생들은요. 학원에서 신청을 받아요. 이미 받았을 거예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체에서도 우리 학원에서 몇 부가 필요하다라고 신청이 이미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학원에서 어떻습니까? 시험 보기 6월 2일 전에 6월 1일 날 저녁 때 가서 타옵니다. 그거를. 그리고 보완을 한 다음에 6월 2일 날 아침부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니면 6월 2일 날 새벽에 가서 탈 수도 있어요. 새벽에.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새벽에 가서 그 지역에 이거 배부하는 데 가서 타갖고 와가지고 학원으로 가서 바로 시험 보는 거예요.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영어 듣기 평가는 라디오 방송을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라디오 방송을 하지 않고 CD를 줍니다. 한 세트당 3개 CD가 있죠. 3개 CD. 안전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3개 CD를 줍니다. 3장을요. 주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세트에서 영어 듣기를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원도 그렇게 지정된 학원들은 학원 코드가 있죠. 학원 코드에서 학원별로 채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준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6월 1일 날 끝나가 되면 문제 정답을 공개 여러분들 하고 이의 신청을 받게 되죠. 오류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5일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주 일요일까지. 그죠?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월 7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6월 14일까지 이의를 심사한 다음에 확정 공개하고 채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적 통지표가 나오는 게 6월 23일 날 나와요. 한 20일 조금 넘게 걸리죠. 20일 넘게 걸리는데 그 성적표에는 뭡니까? 과목별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옵니다. 알겠죠? 9등급제로 나타나는 거죠. 9등급제로. 알겠죠? 근데 한국사 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찍더라도 성적표 받고 싶으면 한국사를 찍더라도 찍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은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이 뭡니까? 수능하고 똑같이 예비령, 본령, 그죠? 예비령, 준비령, 본령 이런 식으로 벨이 울리게끔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들도 거의 같은 학교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은 똑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는 거. 그래서 등교 시간은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재학생들도. 왜? 요즘에 9시까지 등교하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8시 40분이 시작이지만 8시 10분까지 등교는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6월이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네. 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룰이나 툴이나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내가 6월 모평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마무리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EBS 각 교재의 마무리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연계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연계 문제들. 그 연계 문제들을 좀 풀어서 연습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좀 뭡니까?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죠?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를 준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는 친구들이 곧잘 있어요. 네. 제대로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 곧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6월 모평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6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6월 모평 이후가 정말 바빠지는 거죠. 내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려면 뭐 그쵸?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준비도 좀 해야 되고요. 당연히 고3이라면 기말고사는 봐야 되겠지만요. 또 뭡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 논술 전형에 좀 더 몰입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을 준비한다면 적성 준비 전형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예. 다양한 전형들 준비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차하는 순간 늦어져서 기말고사 기간을 완전히 넘어버리면 게임 셋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아셨죠? 그래서 6월 모평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6월 모평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특히 고3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정리해서 말씀들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라, 어떻게 공부하라,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들 얘기할 거기 때문에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오늘은 건드리지 않고요.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늘 상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어오신 분들, 그 중에서 특히 아이캔두이님 자주 오시는 분이죠. 매니아시죠? 자, 아이캔두이님이나 우주 쉘리분 이런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쪽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예, 유튜브라든지 재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클릭수가 100 클릭이 넘고요. 막 그죠? 어떤 건 200몇 클릭까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 특히 뭡니까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자, 궁금한 점 있으면 특히 모의고사의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거기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갑자기 우주셸리님이 어디 가셨나요? 네. 우주셸리님 어디 가셨나요? 네. 자, I can do it 어머니 우리 저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 고민하는데 왜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뭡니까? 등한시하지 말게 되는 거죠. 예.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신 뭐, 어차피 내신도 못하면서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내신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아주 뭡니까? 쉽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껏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뭡니까? 예. 가지껏 풀려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예.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신도 중요합니다. 내신은 실제 반영되게 중요하지만 이 모의고사는 그 친구의 우리 아이가 자녀가 얼만큼 성실하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이 모의고사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6월 모의고사부터가 진짜 진검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6월 2일이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9일, 5월 20일이지 않습니까? 12일, 13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열흘이 넘게 남았습니다. 예. 2주가 조금 안 되게 남아있죠. 그렇죠? 이 기간에 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실제로 뭡니까?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과목들은 점수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막 큰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근데도 학생들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등한시하고요. 준비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 그런 게 참 사실 생각보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을 좀 뭡니까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예, 또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렸는지 답변 질문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아이캔듀님, 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전반적인 얘기들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 특히 아이가 만약에 저학년입니다. 중학생인데 이 모의고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중학생들은 모의고사가 없죠. 그죠? 가끔 이제 일제고사라 해서 전국 단위 시험을 보긴 보는데 뭐 그래도 뭡니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정도, 많으면 뭐 5번 정도 이렇게 전국 단위 시험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이 중학생들하고는 세계와는 좀 다르죠. 시험이 좀 자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즐거워하다가는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모의고사의 위력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예.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컨설팅 받거나 상담받는 어머니들 중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애가 국어가 1등급이었대요. 영어도 1등급이었대. 수학만 조금 못해서 2등급이었대. 그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성적표를 딱 들고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이래요. 네. 아이가 시험을 잘 본 경우는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오픈하는 거예요. 못 본 경우는 오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남자 창피하니까 아이가 잘 봤던 성적 때만 기억을 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로 대학을 갈 아이라면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다 모아놔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또 시험지가 집에 없고요. 성적표가 집에 없어요. 예. 엄마는 몰라요. 안 보여준대 아이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머니께 잘 아이랑 대화를 해서 챙겨야 되고요. 특히 기숙형 학교의 아이들 있잖아요. 안 들고 나와요. 물론 기숙형 학교가 좀 좋은 학교가 많죠. 뭐 자사고나 자공고나 외고, 국제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갖고 나와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외고니까, 우리 아이가 국제고니까 시험 좀 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외국 국제고는 요즘에 영어밖에 안 보기 때문에 국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애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합쳐놓으면 학력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영어는 잘해. 영어는 1등급이야. 뭐 심지어 만점이야.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번 모의고사 보는 날짜를 부모님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못 물어보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담임쌤하고 톡을 하든지 담임쌤하고 대화를 하든지 해서 아이의 가채점 점수라도 알아내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면 어머니 대책 없어요. 나중에 가서. 네,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대책 세워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되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특히 뭡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요즘 핑계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는데 그 물어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니? 라고 물어보면 그 비교과 열심히 하면 가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전형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가 훨씬 중요해요. 예? 교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 절대 받아주는 전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되면 이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가지껏 풀려 있잖아요. 특히 시즌이 뭡니까? 비교과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악착같이 챙겨야 됩니다. 악착같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승부를 걸려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신 대비 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리미리 뭡니까? 비교과 준비해 놓았다가 비교과 활동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저녁 때 집에 와서는 뭡니까? 그렇죠. 수능 모의고사 준비가 같이 돼야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돼야 돼요. 하나만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미 책상 위에는 뭡니까? 6월 모의고사의 범위가 다 이미 어머니 스크랩에서 다 붙여놔야 돼요.
아이는 그걸 보고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성적 잘 나온 아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뭡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되고요.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컨설팅 얘기해봤자 엄마랑 얘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좀 알면은. 근데도 왜 합니까? 엄마 얘기 안 듣거든, 애들이. 그래서 꼭 돈을 쓰게 만들어, 엄마가.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의 자각을 알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이 모의고사를 안 보는 제대로 못 보고 연습 안 하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핑계 댄단 말이에요. 예. 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핑계 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온통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활동을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절대 권력화됐다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학교 교육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학교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다. 정상화됐다.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반응이 되게 폭발적입니다. 한 70% 정도의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찬성합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가 우리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사교육에 있지만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둘은. 예. 내신 성적 들어가고요. 비교과 활동 들어갔는데 모의고사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최장력 기조 들어간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시험 범위가 교과서로 국한됩니다. 고2, 고3으로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예, 수능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내신 가능성이 높은 친구가 훨씬 더 많아요. 모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내신 성적도 떨어져요. 보면. 문제 패턴이 점점점 수능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면 고2, 고3 때 내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잘 나와야 돼요. 고1 때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나 모의고사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을 버리고 대입시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참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된다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안 나왔다, 이 시험이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뭐 못 본 걸 일부러 답을 고쳐서 잘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패턴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모의고사 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덮어버리면요. 모의고사 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봐야 되는 거죠. 꼭 봐야 됩니다. 대충 해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예. 그런 식의 의미들 때문에 꼭 뭡니까? 우리가 이 모의고사, 특히 6월 모의고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네. 이 성적표들 잘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당부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모의고사 딱 끝났어요. 그럼 성적표 나올 때까지 20일 정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 20일 동안 기다리다가 기말고사야. 언제 합니까? 수능 딱 끝나고 나면 가채점을 해가지고요. 자, 각 입시 기관에서 뭘 발표합니까? 예, 가채점 점수에 의해서 등급컷도 발표하고요. 등급컷만 보지 말고요. 표준 점수 100분위도 가상적으로 다 계산해냅니다. 그러면 내가 맞은 원점수 대비 등급컷만 알지 마시고 내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 내 원점수 대시 100분위 점수까지 다 적어보라, 예측해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정시 커트라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배치표를 보시기도 하고요. 그죠? 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따져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대교육 사이트에서 뭡니까? 교육부와 연결해가지고 뭡니까? 대학, 그쵸? 뭐 어디 간가요? 뭐 그 사이트도 좀 생겼어요. 나라에서 만드는. 근데 성적도 입력해가지고 내 성적을 분석도 해보고요. 그래야 뭡니까? 내가 수시를 어떻게 집어넣고요. 정시를 어떻게 집어넣고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수학 과목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그쵸?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걸치고 기말고사 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말고사를 들어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만나요? 여름방학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름방학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 되게 짧아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무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해서. 예.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가 얼만큼 의미가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경 쓰라. 물론 잘 보면 좋죠. 그러나 잘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보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 발휘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실력을 분석하고 내 실력을 뭡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중에서 나의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워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예, 변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방송이 있으면 꼭 좀 듣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뭡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각 대학 수시 전형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샘플도 드릴 거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예, 대담 형식으로 토크스 방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예, 분석을 해나갈 겁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외면했어요 지금.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안 됩니다. 자식 농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관심을 늘 가지시고요.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엄마도 같이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들 문제 되게 많아요, 지금.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우리 엄마들은 공부 안 해요. 예. 제가 오늘 공지 글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고, 부모님들. 공부할 때 참석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부모가 공부해야 애가 대학 갑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가 많이 알아야 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그래요. 우리가 국어 성적 안 나서 국어학원 상담받는데 내 강의 들으라 그래요. 다 100%입니다. 인강 사이트 설명해 가보세요. 그건 뭡니까? 인강 부흥이에요. M 부흥에 D 부흥에 부흥이에요, 그거.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요. 그런 변화가 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대학 입시 부분은요. 아빠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솔직히 뭡니까? 노력하는 부모님한테 아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많이 좀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좀 공부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내 주변에 아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 신동기 소장 아니까 도와주겠지. 예,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요. 부모님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만 100% 알 수는 없어요.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아이들을 지도해 본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 암만 공부해도요. 예, 객관적인 수치에만 의존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진학 지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 보면 너무 아는 척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감각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애들을 배치해본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많은 학생을 대학을 붙여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이렇게 뭡니까? 노하우를 통해서 전수를 해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배워가면서 또 안 될 때는 의존해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상호 교류해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두서없게 떠들다 보니까 또 오늘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사실 뭡니까? 많이들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아직 한동안 뭡니까?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방송에 참여하는 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예.
질풍돌 돌풍동풍님인가요? 새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다음 주 다시 방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뭡니까? 고려대 수시 2017학년도 내년도이죠. 입시 특집입니다. 고려대 특집 수시 집중탐구 특집을 해서 3명의 선생님이 나와서 다음 주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요. 예, 절대 뭡니까? 5월 말까지는 제가 계속 수업이, 방송이 진행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좀 쉬었다가 또다시 뭡니까? 예, 예, 여름방학 무렵돼서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또 뭡니까? 우리가 방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꼭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드리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